이가동. 지음이 어디서 나오는 도사죠? 지음이 어디 나오는 도사예요? 지음이 어디서 나오는 도사예요? 누구와 누구사의 도사예요? 맞아요. 배가하고 종작이라는 아주 절친한 친구들이 있었는데요. 한 명이 금을 연주하면 한 명이 아주 기가 막히게 지금은 시냇물 흘러가는 소리를 연주한 거지 이렇게 얘기해요. 숲속을 걷는 모습을 연주하는구만. 기가 막히게 알아. 소리를 알자죠. 그대로 보면은 소리를 알자지만 그게 어떤 사람의 다른 사람의 마음을 기가 막히게 알아주는 친구. 그런 친구를 일컬어서 지음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총학생회 선거에 나오다 보니까 학생들의 마음을 그 정도로 알겠다는 의도로 그렇게 이름을 지은 것 같습니다. 선거는 어떤 종류의 선거든 참여하는 게 맞다고 봐요. 여러분들이 특히 젊은이들의 목소리가 반영이 되려면 선거는 분명히 해야 됩니다. 학교 선거든, 학과 선거든, 혹은 총선이든, 지방선거든, 대선이든. 특히 나라 국가규모 선거로 가게 되면은 선거가 끝난 다음에 세대별 연령별 투표를 다 뽑는 거 아시죠? 네. 연령별 투표를 다 뽑은 다음에 정책에 반영을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위정자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나한테 어차피 내가 잘해주나 못해주나 어차피 표를 안 주는 투표를 안 한 사람들한테 그걸 잘해줄 필요가 있을까? 별로 없을 거. 그래서 노인들을 위한 공약들을 많이 내버리잖아요. 많이 내버리는데 끝나고 나면 다 바꿔버리죠. 그렇게 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목소리를 내려면 선거를 꼭 참여하십시오. 지난번에 해외 토픽을 보니까 어떤 해외 대학의 교수가 수업 시간에 핸드폰이 울리면은 그 스피커폰으로 통화를 하게 그랬대요. 괜찮은 방법인데 너무 인권을 무시하는 것 같아요. 전화기를 뺏어버리면 돈이 꽤 될 것 같은데 뺏어 팔아먹는 거예요. 그래, 그 얘기를 좀 하고 싶고 그래, 오늘 원차일 부분은 타자라고 해서 글자 쪼개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그거부터 간단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있는 타짜 있죠, 이거? 이 타짜. 이건 깨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물을 이렇게 조각으로 쪼개는 깨다. 그래서 뭐 깨다라고 할까? 타괴, 혹은 돌파, 타죽지세. 타죽지세는 대나무를 쪼개는 그런 아주 거침없는 기술이 얘기하죠. 그래서 타짜가 들어가게 되면 폭파 이런 것들이 있죠. 뭔가 쪼개고 깨고 부시고 그런 것들이 타자. 글자를 어떻게 또 불가능하겠다. 타자라는 거는 한자가 왜 음부하고 의부가 보통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한쪽은 소리를 담당하고 한쪽은 소리를 담당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걸 이용해서 여러 개가 합쳐져서 만들어졌다는 특징, 글자상의 특징을 이용해서 언어 유희를 하는 겁니다. 하는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스갯소리를 만들기 위해서. 옛날 사람들이 이렇게 별로 없잖아요. 뭐 컴퓨터도 없고, 뭐 당구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런 걸 가지고 놀면서 직접 유희, 직접 쾌락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간지리 같은 데는 우스갯소리 안에 들어가 있는 그런 전술들을 보면 타자를 이용한 그런 말장난이 제법 있어요. 또 아래에 보면은 그 예언이나 참여, 뭔가를 노골적으로 얘기하기 힘들 때 그건 약간 애블러 맞아야 되겠죠. 비유적으로 애블러. 그럴 때 이렇게 써놓고서 이건 이걸 예언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수 우리는 어떤 때 문제가 안 나와서 한자는 여러 개의 한자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형성회의 자료를 만들어 우리나라 사람들이 수식어들을 내거나 언어 유희를 하기 위해 타자를 이용할 때가 많다. 때로는 직접 경험한 이 후대를 타자를 활용한 내용이나 사명 연습으로 정하는 때도 있다. 몇 가지 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 들어본 적 있는 친구. 미수. 미수라는 말 들어본 적 있는 친구. 몇 살을 얘기하죠? 미수가? 뒤에 숫자는 목숨수, 나이수라고 하는데 쌀의 나이 이렇게 되구나. 몇 살일까? 90도? 왜 88이죠? 위에 획이 8팔자, 아래 획도 이렇게 나누면 8팔자가 되고 가운데 10자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88세를 달리 부르는 말이 바로 미수예요. 88. 붙여서 빨리 읽어야 됩니다. 백수, 몇 살일까? 여러분들이 아는 백수는 뭐야? 그 일 안 하고 백수라고 보통 얘기하기도 하는데 한자가 다르죠. 흰 손. 백수. 뒤에는 나이, 똑같이 나이를 의미할 때고 100백자가 아니라 여기 흰 백자에 숨어있는 의도를 감탄하셔야 돼요. 99. 맞아요. 왜? 맞아요. 100백자는 위에 획이 하나 더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100백자에서 하나가 빠진 나이니까 아흔이란다. 99하고 헷갈렸어요. 99세. 100 빼기 1은 99. 그래서 나이 99살을 이루는 말이 바로 백수입니다. 그래서 백수까지 장수하세요 하면은 100살까지 살라는 얘기가 아니라 99까지 꽉 채워서. 원래 꽉 채우는 거, 100을 꽉 채우는 건 좀 기피하는 경향이 있죠. 강연가에서. 그 다음,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관연. 그래서 예전에 보면은 그 삽 같은 거 보면 특히 딸이 시집을 못 가고 있어. 그럼 아빠가 우리 집에 관연한 딸년이 하나 있는데 아직 시집을 못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대개 자제에게 좀 시집을 보내주십시오. 관연은 몇 살일까? 5이 과자입니다. 참고로. 5이면 52살인가? 52에 시집 가고 있습니다. 이것도 8팔자가 두 개 합쳐진 형태로 봅니다. 그래서 16세. 여러분들 말하는 28청춘. 28청춘이 16살이죠. 옛날에는 정년기, 결혼 정년기죠. 이미 여러분들 알면 다 시집가서 지금 한 유부남, 유부녀가 강의실 안 들어있죠. 시대가 많이 변했으니까. 관연이란 말은 요 5일 가짜를 쓰기도 하고요. 사전에 찾아보면 진할 가짜를 쓰기도 합니다. 진할 가짜를 쓰게 되면은 정도를 넘어선, 그러니까 정년기를 넘어선 관연하다 그러면은, 그래서 오늘날 관연하다고 쓰는 의미는 사실 이 5일 가짜를 쓰는 게 아니라 진할 가짜를 써서 나이가 통기를 지나갈 적정한 나이를 넘어선 그런 의미를 써요. 가짜가 들어가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과체중, 그러면 적정한 체중보다 많은 게 과체중이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관연은 활동하게. 동양문화권에서는 16세를 아주 꽃다운 나이, 요 경향이 있고요. 제가 아바의 노래라든가 이런 거, 도레미 사운드 오브 뮤직 같은 거 보면은 거기 이제 노래 들어보면 서양고 17살을 좀 보는 거.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만나이 때문에 이건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10대 중반이 가장 인생에 있어서 아름다운 때라는 걸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미 다 지났어 우리는. 슬프죠? 누가 건너뛰어 볼까? 김태형. 아침이라 정신 없을 텐데 미안해. 장난 한번 쳐보고 싶었어요. 태조 제3저에 유승, 종문, 헌, 이서운, 극지, 지산, 암석지종. 태조가 잠저, 아직 왕이 되기 이전에, 그러니까 왕위에 오르기 전이라는 의미로 쓰이죠. 잠저라고 하면 잠저에 있을 때 유승, 승이 있었다. 스님이 한 분 있었습니다. 어떤 스님이? 종문, 문을 따라 들어와서 헌, 이서운, 기이한 책을 바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는 그런 스님이 한 분 있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득집, 그것을 얻었습니다. 어디서 얻었냐면 지리산 암석 가운데에서 얻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책을 한 권 들고 왔어요. 그 책이 좀 비싼 값에 팔아놓고 싶었나 보죠. 그 책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목자 승저하 부정 상한경 지구
책에 이런 말이 써있었다고 합니다. 목자가 돼지를 타고 내려와서 다시 올바르게 한다. 무엇을? 삼한의 경례를. 그러니까 우리 마한 변한 진안이잖아요. 그러니까 한반도를 얘기하는 거죠. 우리나라를 다시 평정한다. 이런 의미로 얘기했습니다. 거기 각주에 보면은 주석에 보면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태조, 탄어, 의례생. 태조는 언제 탄생했냐면은 의례년에 태어났다. 의례가 돼지의 해잖아요. 돼지 해자니까. 그래서 목자가 돼지를 타고 내려왔다는 건 뭘 의미할까? 목자가 뭘까? 목자. 이씨죠. 위에 나무 목자를 쓰고 아래 아비자자를 쓰면은 오약 이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씨조선을 묶으니까 이씨성을 가진 태조가 돼지에 태어나서 내려왔다는 거니까 또 태어났다는 걸 얘기하면서 태어나서 다시 이거를 평정한다 이런 구절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을 보내 맞이하게 하였더니 이미 떠나버려서 심지부득 찾아보아도 찾지를 못하였다. 왜 이런 좀 신기한 얘기? 그 몇 년째 하는 장수 프로그램 뭐죠? 그 일요일 아침마다 하는 거. 서프라이즈. 끝나지도 않아 그거는. 맨날 히틀러하고 예수하고 세계관을 돌려먹던데 맨날. 프리메이슨 막 UFO 같은 거 이런 걸로 맨날 같은 걸 물어보는데 그 시청률 꽤 나오나 봐요. 10몇 년째 계속 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 끝날 때 항상 이러잖아요. 혹시 무엇은 아니었을까? 이런 식으로 끝나잖아요. 비슷한 거 같아. 그래서 여기 찾아봤더니 이 사람이 떠나버렸어. 이런 왕 탄생의 전조가 아니었을까? 막 이런 거 끝나는 그런 느낌의 그림입니다. 그래서 나무 목자하고 아래 아비자자를 함께 넣으면은 오약 입자가 된다. 그래서 이거를 어떤 예언서처럼 활용을 하는 겁니다. 다음 거 볼까요? 그래. 이거는 더 어렵겠네. 사람 인명이 좀 들어가 있고 한번 그냥 여러분들 아는 글자 몇 개나 있는지 쭉 살펴보십시오. 우리가 이번 학기에 한문을 배운 건 아니기 때문에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한번 도전해볼 친구. 되겠지? 네, 할게요. 본, 적감, 육살, 광조 등 부득, 목엽상, 식감지충, 이밀, 다서, 주초, 위왕, 사자, 목엽상, 방충이, 사지식. 조선왕실록 선조 1년에, 선조 원년에 나온 부분입니다. 남곤이라는 인명이고 보통 예전에는 이런 글을 쓸 때 성을 쓰는 경우도 있었지만 안 쓰는 경우가 더 많았어요. 이렇게 앞에 한번 나왔으면 다시 성을 반복하지 않고 이름만 반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곤이 유감을 쌓고 있다가 아주 안 좋은 마음을 쌓고 있다가 조광조 등을 죽이려고 하여서 부득 무엇을 얻었습니다. 뭘 얻었냐면은 나뭇잎 위에서 식감, 단 것을 먹어치우는 그런 벌레를 구에다가 이밀 다서 꿀을 가지고서 많이 썼어요. 뭘 썼냐면은 주초위왕이라는 네 글자를 어디에 썼냐면 나뭇잎에다가 썼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벌레를 놓아서 그거를 벌레들로 하여금 먹게 하였다. 뭘 먹게 했냐면은 꿀을 발라놨으니까 나뭇잎 위에 써져 있는 그 꿀을 이렇게 주초위왕이라고 여기다 써놓으면은 벌레가 여기 부분만 타 먹겠죠. 꿀이 여기 써져 있으니까. 그러면은 왕이 지나가다가 보니까 낙엽에 뭐 이렇게 플래카드나 뭐지 그거 전광판처럼 막 반짝반짝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플리케이션 다 있잖아요. 막 이렇게 핸드폰으로 뭐 하는 거 그것처럼 주초위왕이 있잖아. 사방팔방에 있었던 거야. 이상하다고 생각하는데 저 뭐야? 그래서 주초위왕이 뭐냐? 됐죠. 주초위왕이 뭘까? 그렇죠. 네. 조광조의 성이 조시잖아요. 그래서 주자 달리 주자하고 닮은 초자를 합쳐서 쓰면은 조나라 조자가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조씨가 왕이 된다. 그러니까 뭐야? 반역의 의도가 있다고 모함을 한 거죠.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기도 합니다.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것도 역시 파자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 시는 상당히 재밌어요. 여러분 김삿갓이라고 들어본 적 있죠? 방랑시 200년, 4200년 사람인데 시 제목이 아예 파자 시예요. 내가 파자로 시를 지었다라고 아예 밝히고 있습니다. 한번 해볼까? 그 한시는 보통 정형시인데 5원하고 7원이 있습니다. 5원은 한 구가 5글자로 되는 경우고
7원은 한 구가 7글자로 되는 경우고요. 절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내행, 사구로 이루어진 거고, 율시 같은 경우는 요게 2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8행으로 이루어질 겁니다. 한시의 기본은 그렇게 정형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 가운데 이거는 그러면 7원 가운데 절구시라고 볼 수 있겠네요. 7원 절구시인데 여기 보면은 선시, 산인, 불불인, 홍유, 강조, 개, 해조, 빙소, 일정, 환위소, 양목, 상대, 변, 성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아마 세 번째 것도 진작에 가지 않나? 지난번에 한번 하자 했는데 본 적이 있죠. 얼음이 한 점 녹으면 도리어 다시 물이 되다. 그러니까 얼음이 녹으면 물이 된다라는 거를 이렇게 글자를 활용해서 얼음 빙자에서 그 점 한 부분이 사라지면 다시 무숫자가 된다는 걸 얘기하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한번 풀이 해보면 어떻게 될까? 선시, 산인, 불불인. 신선은 산에 사는 사람이다. 그리고 신선 선타를 보면은 왼쪽이 사람 인자가 있고 오른쪽에 외산자가 있잖아요. 그래서 신선이라는 거는 산에 사는 사람이고 사람이지 사람이 아니다. 신선은 산에 사는 사람이고 부처는 인간이 아니다. 이 불자는 지난번에 제가 잠시 설명했습니다만 한문 문장에서는 아닐 불자하고 통용이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걸 활용한 겁니다. 그래서 부처는 사람이 아니다. 하고 있고 두 번째 홍유, 강조, 개, 해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뭘까 이거는? 이 글자를 자세히 보면은 왼쪽 부분이 강강자로 되어 있죠. 이 부분이. 그래서 이거는 강에 사는 새. 그 다음에 닭이 어찌 새이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닭이 날지를 못하니까 닭은 새가 아니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맨 아래에 보시면은 양목, 상대, 변성림. 나무 두 그루가 마주하고 있으면 수풀이 되지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수풀 일자를 풀이해서 글자를 쪼개서 만든 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역은 제가 이렇게 해놨으니까 여러분들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어디 나오는 글이냐면 신청가에 나오는 글입니다. 근데 우리 판소리 들어보면 해학 이런 게 좀 넘치죠. 그걸 가지고 화자를 가지고서 만든 그런 내용이에요. 누가 읽어볼까? 김재중 읽어볼까? 여보시오, 내 성자가 전화가서 모자 박아 쓰고 나니 지금은 씨가 되고 나 여자 여서방이 한 일자 살아가서 안제 방석하에 놓으니 지금은 씨 되고 입 구자 부서방이 입 하나만 가지고서는 성자가 초락하고 입 구자를 또 사다가 제 것하고 합쳐 놓으니 지금은 씨가 되어 사간 사람 새 집들은 당당한 벌적이 되고 팔아먹는 내 신세는 갈수록 할 수 없어 남은 것을 마저 팔자 아무리 서둘러도 진결이 무섭다고 백문에도 살이 없어 그저 가지고 다니오. 네. 당신 성이 뭐죠? 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 한번 유심히 살펴보십시오. 원래 자기 성이 부씨였대요, 부씨. 근데 나무 목자를 쓰는 목서방이 갓을 사가지고 자기 위쪽에다가 박아쓰고 나니까 어떤 성씨가 되었고 나일자를 쓰는 여서방은 한일자를 사갔답니다. 그러니까 어떤 글자가 되었고 입구자를 쓰는 구서방이 구자 하나만은 좀 초라하니까 하나는 좀 외로우니까 두 개를 갖다가 붙여놓자 해서 입구자를 가져갔대요. 그러니까 어떤 성이 되었고 사간 사람들은 아주 당당한 벌족이 되었는데 나는 아주 초라한 성만 남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무슨 성일까? 원래 부씨였다고 하잖아요. 부씨였는데 맨 처음에 사간 사람이 뭐였죠? 뭘 사갔지? 목서방이 갓을 사갔죠. 어느 부분을 사갔을까? 위에 간머리를 사갔겠죠. 그러면은 목서방은 송서방이 됐겠네. 그쵸? 목서방은 송서방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뭐였어? 나였자 여서방이라고 그랬나? 여서방이 있었는데 뭘 사가요? 한일을 사갔죠. 간머리도 사갔고 한일을 사갔어. 그럼 김서방이 됐겠네요. 그쵸? 아래에 붙이면 김서방이 되고 마지막은 뭐였지? 입구자.
입구자 서방이 이불 하나 사갔어. 요걸 사갔답니다. 그러면은 나여자 여서방이 되는 거지. 나여자는 이렇게 쓰기도 하고 해결 있는 게 적자인데 그거 없이 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여서방 되고 김서방 되고 송서방 됐으니까 이 사람 지금 남은 게 뭐가 남았어? 전씨라는 거. 그러니까 자기가 전씨라는 거를 이렇게 해악으로 풀어내는 그런 내용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뭘 알아야 웃지 우리가. 그렇지 않나? 저뭐 사갔대는데 얼마 주고 샀지? 이것만 생각하면 안 되죠. 그래. 그래서 오늘 한 4개, 5개 정도 보여드렸는데 이런 것들이 타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삼국지 같은 데 보더라도 이렇게 꽤 많은 모사들이 타자가지고 뭐 깨우치기도 하고 아둔한 분들을 좀 깨우치기도 하고 그런 내용도 있고 혹은 무협지, 저때 굉장히 유행했던 무협지가 김용의 영웅이라는 무협지가 있어요. 요새 친구들 읽었는지 모르겠다. 맨날 수업 시간에 이렇게 보통 이렇게 책을 안에다가 숨기고 보잖아요. 그래서 맨날 보던 베스트셀러였습니다. 거기 보면은 무공이 센 어떤 사람이 패하고 나서 강호에서 운둔을 하게 되죠. 그러면은 그래서 초라하게 사는데 이름을 바꾸잖아요. 양씨였는데 남은 문자 쓰는 버들 양씨였는데 목역으로 바꿉니다. 성을 그 복성으로. 목역이 뭐야? 원래 이렇게 쓰는 양씨였는데 나중에 이름을 목역으로 부릅니다. 이거를 반으로 쪼개서 자기는 목역자라고 그러고 다니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런 것도 다 이유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네요. 이거는 뭐 그냥 여러분 이거한테 한자를 배웠으니까 한자 가운데 저런 그 부분을 활용해서 이런 것들이 있었구나 정도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보다는 뭐라고 있죠? 좋습니다. 산업과 기술. 그래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그런 일이 산업이 되겠죠. 그 다음에 제주와 어떤 술체. 약간 손으로 뭘 잘 만든다고 그런 테크닉, 그런 기술이라고 얘기하죠. 산업과 기술이 8반의 내용이죠. 먼저 부사성어하고 할게요. 이용. 네. 이거 볼까? 보이나? 밑에 그래. 앞에 나간다는 거죠. 요즘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 새누리당 등 지도부는 표정 관리하느라 애쓸 것 같다. 여기는 이사참사로 청와대와 새누리당에 대한 불리한 여건이 조성되었음에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이겼다. 잘못은 여당이 해도 심판은 계속 야당이 받고 있다. 야당의 아성 호남에서 박 대통령 측근 중 측근인 이정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이 넉넉히 당선했다. 정치적 반사 이익도 챙기지 못한 제1야당의 지지율은 연일 추락하여 20%대를 겨우 유지하고 있지만 새누리당은 45%를 지켜내고 있다. 진보 성향의 장하성 교수도 새정치민주연합은 현 구조라면 10년 안에는 재집권이 불가능하다고 말하지 않았던가. 그래. 그 다음 제가 드릴게요. 국가의 무능을 만천하에 드러낸 세월호 참사에도 불구하고 집권 세력으로서는 큰 고비를 넘겼다. 세월호 유가족의 절절한 호소를 외면하고 심신을 지치게 만들면서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막아내고 있다. 어버이연합, 엄마부대, 일베 등 몰상식 집단에 앞장서서 가지각색의 행패를 부리며 유가족을 모욕하고 있으니 차도살인, 좌향기리의 성과도 즐기고 있을 것이다. 그래요. 조국 선생님의 칼럼인데요. 또 이 내용은 뭐 제 견해와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뭐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오늘 수업 시간에 여러분한테 이거 소개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칼럼이나 이런 것들 읽다 보면은 그걸 꼭 이제 아는 채 한다, 유식한 채 한다라고 볼 필요가 없는 게 장황하게 글을 길게 쓰는 것보다 어떤 때는 우리가 알고 있는 고사성어, 다들 알고 있을 법한 거 한마디로 그냥 비유를 적절하게 함으로써 글의 효과를 훨씬 살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지금 이 단락도 마지막에 한 문장을 정리하고 있죠. 차도살인과 좌향기리. 이 아래쪽에 보시면 바로 넘어가 버리지. 뭐야? 무슨 내용이었지? 잘못 짰네? 이거 영단어 기억하시면 안 돼요. 바꿔놨는데 저장이 잘못됐나 봐. 위에는 차도살인이라고 있고요. 한글 길이 있었죠. 칼럼에. 아래에는 좌향길이라고 있습니다.
차도살인이 뭐죠? 차도, 칼을 빌려서 살인, 다른 사람을 죽이다. 자기 칼에 피를 묻히지 않고 다른 사람을 빌려서, 다른 사람의 힘을 빌려서 남을 해치는 그런 걸 차도살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려운 글자 하나도 없죠. 이번 학기 거의 다 배운 글자고 앞에 있는 차자만 아직 못 본 글자일 겁니다. 이거는 빌리다. 그 다음 글자 좌향 길이도 아마 여러분들 이 향자만 못 보셨을 거고 나머지는 이번 학기에 다 봤을 거예요. 좌향 길이는 뭔 뜻일까? 앉아서 이득을, 그 이득을 즐기다, 누리다. 앉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앉아가지고 이익만 누리는 걸 좌향 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차도살인과 비슷한 의미라고 할 수 있죠. 내가 직접 나서지 않고도 이익만 누릴 수 있는 것, 그걸 좌향 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그걸 알고 나서 앞에 다시 칼럼 내용을 읽어보면은 왜 그렇게 얘기했는지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비슷한 뜻으로는 뭐 EJ라는 말 들어보셨죠? 그 말이 더 유명할 겁니다. 아마 팟캐스트 제목으로 사용되고 있고, 그래서 EJ라는 건 오랑캐로서 오랑캐를 제압하다. 내가 직접 나서지 않고 A라는 국가하고 B라는 국가하고 싸우게 한 다음에 양쪽 국가의 힘을 다 소진시키고 그리고 나서 양쪽을 다 흡수해버리는 이런 말. EJ, 오랑캐를 제압하다.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그래. 제가 예전에 한번 네이버 보통 우리 그런 거 띄워놓고 하니까 네이버는 다음에 띄워놓고 하는데 한번 그 실시간 검색어에 과유불급이 올라온 적이 있더라고요. 과유불급이 왜 올라왔지? 생각해봤더니 모르니까 올라온 것 같아요. 모르니까 검색을 해보는 거죠. 누가 얘기했을까 찾아봤더니 기성용이, 축구선수 기성용이 그때 감독하고 좀 트러블이 있었죠. 그래서 뭐 과유불급 이렇게 얘기를 했나봐. 그랬더니 사람들이 기성용이 얘기했으니까 진짜 뭔 말이지? 찾아보다가 검색어 순 1위까지 올라왔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그 정도는 좀 알고 있어야 되겠죠. 앞에는 차자고 아래는 향자. 차자는 빌리다, 향자는 누리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고요. 차자가 들어가는 거 여러분들 많이 알고 있는 거는 차용. 무언가를 빌려 쓰는 게 차용이죠. 제가 아침에 돈이 없어서 돈을 빌렸어요. 예를 들어서 물 마시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돈을 빌려가. 그럼 뭐라 그러지? 약간 나한테 차용증 사달라고 그러죠. 돈 빌려갔으니까. 돈을 빌려갔다라는 그런 증거, 문서를 달라고 얘기를 하는 게 바로 차용증. 차용. 혹은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남으로부터 빌렸을 때 차용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네요. 그 다음 차자. 글자를 빌려 쓰는 게 차자죠. 우리말에 해당하는 글자가 없을 때, 우리말에 글자가 없을 때 다른 글자를 빌려다가 우리 뜻을 대신 쓰는 경우가 바로 차자. 그래서 차자 표기법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글자를 빌려와서 표기하는 방식이 차자 표기법입니다. 그 다음은 차명. 이름 빌리는 게 차명이죠. 차명계좌 유명하죠. 그래서 금융실명제를 시행했던 가장 큰 이유가 차명계좌를 여기서 쓰지 못하게 하는 이유였어요. 남의 이름을 대신 빌려서 계좌를 틀고 실제적인 이익은 그 어떤 다른 사람이 누리는 경우는 보통 우리가 차명계좌. 그래서 여러분들 이 차자는 처음 봤지만 용자나 자자나 명자는 다 알고 있죠? 그래서 같이 좀 묶어서 기억을 해버리시면 훨씬 편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다음 글자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지난 시간에 했었죠. 즐거운 낙자. 있을 유자, hen 연자 다 알고 있는 글자들이죠. 여기에 누릴 향자를 붙이면 향락, 향유, 향연이랍니다. 향락, 뭐 연철 향락계, 향락지에서의 안전사고 예방, 후유로 기사기구나. 혹은 향락을 즐기다. 향유, 젊은이들은 어떤 여러 가지 권리들을 향유할 그런 권리가 있다. 권리들 향유할 권리는 동호감들이네. 또 여러 가지를 향유할 권리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되겠어요. 향유하다. 누리고 소유하는 게 향유입니다. 향년. 해를 누리다 간 거니까 얼마만큼 사셨는지를 보통 우리가 향년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신문기사 누구 돌아가셨을 때 그 부고기사 보면은 언제 누가 돌아가셨다. 발인은 어디, 장지는 어디 이렇게 얘기 나오고 향년 몇 세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몇 년을 살다 가셨는지, 몇 년을 누리다 가셨는지를 약간 완곡하게 높여서 부르는 말이 바로 향년이 되겠습니다. 이 정도는 많이 쓰는 말들이니까 기억을 같이 해주십시오. 오늘 그래서 차도살이라고 써있죠? 차도살인, 차향기 이렇게 크게 기억을 해주십시오.
이거는 생산하다, 만들다라는 의미가 있는 산자인데요. 글자의 모양을 자세히 보시면은 이쪽에 있는 게 뭐죠? 철생, 날생. 그 뜻은 여기서 가져온 거예요. 나머지 부분이 음을 나타내는 부분입니다. 원래는 선비의 엄자인데요. 선비의 엄자가 추각 형태로 올 때 이렇게 씁니다. 원래 음가는 언이었는데 거기서 산이라는 음이 나오는 거예요. 왜 지난 시간에도 누굴 로자가 추각 형태가 되면은 이게 사라진다고 했잖아요. 기억나시죠? 마찬가지로 이것도 추각 형태가 되면은 다른 글자 합쳐질 때 저 부분이 사라지고 다른 부분만 저쪽으로 나게 되는 겁니다. 요 생자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에요. 뜻을 나타내는 생 그리고 음을 나타내는 언의 생략형이 합쳐져서 만들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나타, 만들다, 생산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한자 하고는 뭐 산업공학과 있죠. 우리 학교에 있나? 산업공학과도 있고 뭐 저기 이공대 캠퍼스에 가면은 산학관도 있고 공학관도 있죠. 여기 보니까 어려운 글자 아니죠? 문자는 산자하고 문자를 같이 기억을 해두십시오. 김솔? 읽어볼까? 그다음 산실. 좋습니다. 이거 뭐죠? 재산. 앞에는 뭐 재물, 재화 이렇게 할 때 쓰는 재물 재산입니다. 산하. 아이를 낳는 걸 산하라고 하죠. 아이를 생산한다. 좀 어감이 이상하죠. 그러니까 이 산자에는 원래는 뭔가를 낳다라는 뜻이 더 있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사람을 낳다라는 뜻이 있었는데 그게 뭐 물건을 만들다든가 생산하다 이런 것까지 나오게 되는 거죠. 산하. 그래서 산하 정책이라는 걸 들어보셨죠. 애를 얼마만큼 출산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책을 산하 정책이라고 얘기하고 산하 제한이라는 걸 들어봤습니다. 국가 차원에서. 요새 중국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중국 한때 그 농촌 지역을 제외하면 한 가구당 한 명씩밖에 안 되죠. 피어티니 외아들이죠. 그렇죠. 태근이도 외아들이죠. 저기 가동 외아들이죠. 그래 중국은 한 명씩밖에 못 낳게 이렇게 정책을 펼쳤잖아요. 제가 예전에 근데 신문 보여드린 적 있었죠. 옛날에는 우리도 제한 정책을 많이 펼쳤습니다. 근데 요새는 다시 장려 정책을 펼치죠. 많이 좀 나으라고. 그리고 산업, 아이를 낳는 게 산업. 일단 산업, 생산하는 일이 산업이 되겠네요. 뭔가를 만들어내는 일이 산업이라는 거죠. 재산, 재물, 산실. 산실이라는 표현은 언제 쓸까? 뭐 그런 식으로 쓰죠. 의미에는. 뭐 예를 들어서 고려대학교는 인재를 배출하는 산실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는데 뭔가 만들어내는 그런 훌륭한 곳. 그래서 좀 이상한 거는 김연아가 금메달 땄을 때 고대가 나왔다고? 좀 이상해요. 왜? 들어오기도 전에 뭘 낳아라고. 김연아 엄마가 낳겠지. 그런 식으로 막 광고에 이용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뭐 인재 교육의 산실 뭐 이런 식의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글자를 기억하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문장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제가 시험 문제를 그런 방식으로 출제하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자꾸 문장 안에서 이게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기억을 해주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사전을 찾아보면 예문이 다 딸려 있죠. 안에 예문을 읽어봐야 한다는 겁니다. 어떤 용도로 정확히 쓸 수 있는지.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나중에 여러분들의 문장을 쓸 때 정확한 용어들을 제자리에 쓸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 산지. 원산지라는 말을 더 많이 쓰죠. 어떤 제품을 어디서 만들었는지 표시하는 거. 그게 바로 산지라죠. 그 아이스크림 같은 거 혹은 과자 같은 거 먹다 보면 거기에 이 제품은 무엇을 생산한 시설에서 만들었습니다라고 표시하는 본 적 있어요? 땅콩, 호두 뭐 이런 거. 그거 왜 해놓는 거죠? 알레르기 때문에. 제가 맨 처음 그걸 왜 해놨나? 그걸 왜 밝혀놨을까? 한참 고민했었는데 그 알러지 때문에. 요새 무슨 허니버터칩? 이렇게 인기래. 먹어본 친구. 그래, 나는 못 먹어봤는데. 그래, 없더라고, 아무리 찾아봐도. 저도 과자를 참 좋아해가지고 찾아봤는데 없어요. 지금 국내에 다 돌아다녀가지고 없더라고요. 혹시 다음 시간에 누가
가운데는 다 공장에서 만든 건 아니잖아요. 어떤 건 수공업으로 만들어내는 것도 있고. 그래서 공장에서 만들어낸 제품이 공산품이 되겠고, 수공업, 손으로 만들어낸 거, 손으로 제작하는 그런 업이 수공업이 되겠고. 그다음 혹시 그 복학생들이 나오는데 공병부대 나온 친구도 있어요? 우리 학생들은 주로 행정병들로 많이 빠져서 주로 신교대에서 많이 내가는데 공병은 이렇게 뭐 그 건물을 짓는다거나 혹은 다리를 건설한다거나 이런 거 만드는 일을 하는 그런 병사가 공병입니다. 공병. 그 다음은 뭐야? 여러분들 제일 싫어하는 거 있죠? 공부. 공부는 좀 특이한 단어예요. 원래 한국이나 중국이나 일본이나 다 한자 문화권이기 때문에 같은 단어를 공유하는 경우가 제법 많거든요. 근데 공부는 세계 나라에서 다 다르게 쓰고 있어요. 일문과 일본어로 공부가 뭐야? 공부하다. 뱅크 쓰느라고. 중국어는 뭐라고 그래? 공부하다. 이엔슈라고 하잖아. 책 생각할 영자에 책 썼다. 그렇게 쓰죠. 그런 식으로 하는데 우리나라는 공부를 쓰고 있어요. 근데 사실 공부는 뭐냐면은 어떤 이런 작업하는 그런 인부가 공부예요. 글자만 놓고 보면은 좀 이상하죠. 그래서 원래는 이게 성공을 붙들 글자 있죠. 왼쪽에 손숫자를 써가지고 성공하도록 이렇게 돕는 거. 그게 공부입니다. 근데 이 글자를 누가 쓰기 시작했냐면 순대 성리학자 주자가 쓰기 시작했어요. 주의가. 성리학의 어떤 신성수양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중국에서는 이 공부는 지금 쿵푸로 간 거죠. 무술하는 거. 그것도 한 분야를 열심히 해야만 이룰 수 있다고 해서 쿵푸로 가게 된 거죠. 우리나라에서 그게 남았어. 막 싸우듯이 열심히 해야 되는 얘기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 주자학의 영향이 좀 남아있는 그런 단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나라 단어인데 신성수양과도 관련이 있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글자는 나타 산자고 산자와 글자를 같이 기억을 해주시고 그 요거는 뭐처럼 생겼어 이거? 이거 얘기해보고 가자. 이거 뭐처럼 생겼어 이거? 이거 뭐처럼 생겼어 이거? 단농사는 키고 정답을 말해버리고 가네. 네 맞아요. 나는 우주인, 외계인 있죠 외계인. 다리 3개 달리고 외계인은 좀 그리지 않나? 오징어처럼 그리잖아.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외계인은 오징어처럼 그리는 습관이 있어요. 만화도 그렇고. 그 원빈 옆에 있으면 다 우리는 다 외계인인가? 다 오징어를 그리는데. 영어로 맞다고 하는 거죠, 저게. 헬멧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칼 들고 있고, 다리가 많은 그런 외계인처럼 생겼습니다. 제가 느끼기엔 그래요. 근데 그건 아니고, 사실, 눈을 닫아줘. 스위스 뭐라고 했어? 스위스? 그게 아니고, 그, 농기구인데요. 농기구 가운데 여러 가지 용도로 쓸 수 있는 농기구의 상용 글자입니다. 그러니까, 낙엽도 쓸 수 있고, 밭도 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빗자루질도 할 수 있고, 뭘 걸어둘 수도 있고, 다용도로 쓸 수 있는 그런 기구의 상용입니다. 그래가지고 뭘 하라고? 일하라고. 그래서 나온 글자가 바로 일업자입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갈고리가 달린 나무를 만든 제일 유용한 물건이다. 유용한 물건으로 일을 해라. 나온 글자가 바로 일업자입니다. 좀 억지 같죠? 제가 봐도 좀 억지 같게. 근데 그렇게들 보고 있어요. 이건 일업자고요. 우리가 일이라는 의미를 갖는 글자, 더 많이 쓰는 글자는 바로 아래에 있는 일사자죠. 일사자는 붓으로 뭔가를 기록한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일을 기록하기 때문에 일사자다. 그래서 가만히 보시면은 이 위쪽에 있는 업자는 약간 뭐랄까 전문적인 분야의 어떤 그리고 또 노동이 가미된 그런 일일 경우가 많고 아래에 있는 거는 그거가 좀 반대되는 게 그런 종류의 일을 얘기할 때가 좀 많습니다. 완벽하게 일치하지 않지만 대강 그런 쪽으로 보시면 맞다고 볼 수 있어요. 위에 있는 일업자와 아래에 있는 일사자를 같이 기억을 해주세요. 합치면 사업이 되잖아. 그래서 사업이 그래서 비슷한 의미를 갖는 두 개의 한자를 합쳐서 같은 의미를 갖는 어휘가 되는 경우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것도 김경민 읽어볼까? 업계, 업체, 학업,
좋습니다. 저 뭐 업계 1위, 뭐 금융업, 뭐 제조업 1위,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겠네. 어떤 특정한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세계가 업계가 되겠고요. 업체, 물건을 만드는 사업체라든가 이런 걸 업체라고 얘기하겠고. 공부하는 일이 학업이 되겠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학업에 몰두하고 있잖아요. 무슨 유영화를 밀겠다고 아침에 이렇게 일찍들 일어나서 전철 뭐 1시간씩 타고 힘들게 왔더니 맞아. 그런 게 학업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때 아니면 또 공부는 잘 못할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공부를 좀 열심히 해볼 것 같아요. 그때 공부를 안 했던 걸 너무 후회하고 있어요. 1학년 때, 2학년 때. 그러니까 놀기도 잘 놀아야 되는데 공부도 잘 해야 되고 힘들죠 그게. 일단 졸업. 일을 마치는 게 졸업입니다. 사실은 졸업이라는 거는 학업에 의미를 내포하고 있죠. 학업을 마치다. 다 끝마치다. 그때 아니면 우리가 졸업이라는 말 잘 안 쓰죠. 뭐 인생 졸업하다. 뭐 이런 말 비유적으로. 나 덤비면 너 인생 졸업하고 싶니? 그래서 어떤 일을 그만두는 거. 그 안에 볼까? 오답은? 오늘 내가 2번 시켰죠? 미안해. 이름이 오늘 왜 이렇게 눈에 들어오지? 가끔 그런 게 있거든요. 야구 선수들도 사타수 사안타 치고 막 그러면은 인터뷰할 때 그러죠. 오늘따라 공이 막 야구공처럼 크게 보인다. 수박만 이렇게 보였다고 그런 얘기 하잖아요. 추석부 볼 때 이름이 어떤 친구가 딱 들어올 때가 있어. 어떤 날은 오늘 그러네. 미안해. 자, 사업, 사고. 학교에 오다가 뭐 사고가 났습니다.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혹은 인사사고. 사람의 어떤 신체라든가 혹은 목숨과 관련된 사고는 인사사고라고 얘기를 하죠. 혹은 배달하다가 뭐 잘못했어. 배달사고. 택배만 기다리고 있는데 여러분들 맨날 하는 게 하루 종일. 근데 사고가 나면 화가 나요. 그래서 유고결석 할 때 유고자를 쓰는 거예요. 까닭고자. 여러분들 유고결석 어떤 일이 있어서 결석을 하게 될 때 저한테 신청을 하겠죠. 제가 무슨 사정이 있어서 결석을 하게 됐으니 해량해 주십시오. 하야를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제가 읽어보고서 그래 충분히 납득할 만한 사유면은 제가 원래 출결에 별로 신경을 안 쓰는데 어쩔 수 없이 써야 되는 이유는 여러분들의 성적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공정하다고 느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주까지는 제가 한 학기에 보통 2번 정도는 그냥 결석, 무고 결석을 사용해 주는데 결석계 받고 막 이런 게 정말 귀찮아졌어요. 뭐 처방전 받아오는 거예요. 설마 날 속이겠어? 그래서 그냥 다 인정을 해주는데 다음 학기부터는 그냥 아예 한 학기 3번으로 하고 그럼 내지 말라고 그럴까봐. 그래도 나을까? 여러분들 한 학기 3번 이상 빠질 일 거의 없잖아요. 학업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그렇지 않나요? 다음 학기 때부터 한번 적용을 해보니까 사고, 유고결석 사정. 어떤 일의 사정을 잘 헤아려 보십시오. 혹은 제 사정 좀 봐주세요. 제가 왜 이렇게 됐는지 제 정황을 좀 살펴봐 주십시오. 이런 게 바로 사정. 혹은 사정하다. 인정사정 볼 것 없다. 앞서는 사정입니다. 일의 정황. 그 다음 사필 규정. 일은 왜 이러지? 일은 반드시 돌아간다. 어디로? 다른 곳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나는 열심히 살아. 나는 정말 다른 사람들 배려하고 그 법규 지키고 이렇게 사는데 나는 항상 손해만 보는 것 같아. 그러면서도 항상 마음속에 생각하는 거는 그래도 언젠가 나의 이 마음이, 이 노력이 보상받을 때가 있겠지. 사필 규정이라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 시험 시간에 막 컨닝하고 그 다음에 몇 번 나오지도 않고 내 노트 빌려갔는데 맨날 걔네 입을 받고 그 친구들이 지금 당장은 더 좋아 보일 수 있지만 아마 길게 보면은 그렇게 여러분들보다 성공한 인생을 살지 못할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할 때 사필 규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근데 인생사가 사필 규정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야죠. 좀 쉽다. 이 글자는 뭐 많이 봤죠. 이거는 무지무지만 나무 목자는 나무 목자. 그리고 이쪽이 꼬부라져 있으면 더 하자. 이거까지만 같이 기억해보면 좋겠네요. 더 하자도 부수로 많이 쓰이니까. 그래서 나무를 묶은 글자입니다. 이건 몇 번 얘기했기 때문에 꼭 나무 목자는 끝 말자하고 아니 밑자하고 구분을 할 줄 아셔야 돼요.
이번 학기 여러분들 수업 들으면서 이거를 아직까지 구분을 못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위가 더 길면 끝말자, 그 다음에 위가 더 짧으면은 아닐 위자. 이거는 같이 꼭 기억을 해 두십시오. 다음 김단 목공 목석 초뭐목 잘 모르겠어? 이거는 아마 많이 볼 거예요. 전공 수업할 때 뿌리 근자입니다. 초근 목까지 나왔으면 마지막은 뭐지? 초근 목피라는 말 들어갔죠. 먹을 게 정말 없어가지고 나무 뿌리하고 풀뿌리하고 나무 껍질을 먹는 보릿고개인데 먹을 게 너무 없어서 식량이 없으니까 그걸 두고서 우리가 초근 목피로 겨우겨우 연명하다 이렇게 요게 요새는 거의 볼 일이 없죠. 왜냐면 다들 그 정도로 힘들게 살지는 않으니까. 여러분들 옛날 소설이나 이런 거 읽다 보면은 초근목피라는 표현을 많이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풀의 뿌리와 나무의 껍질, 이게 초근목피라고 얘기해요. 이 피자는 껍질. 목공. 나무로 하는 공예가 목공이 되겠네요. 혹은 나무 다루는 사람도 목공이라고 하나? 그래서 그 최근에 들어서 그 나무로 뭔가 이렇게 책상 같은 거 만들고 그런 거 다시 좀 DIY라고 하나요? DIY, do it yourself. 그게 좀 유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친하게 지내는 후배 같은 경우도 있는데 각자 취미가 하나씩 있어요. 그래서 한 명은 이 목공을 해요. 저걸 배웠고 저는 도장 파는 걸 좋아해서 도장을 하고 정각이라고 하는데 그걸 좀 하고 다른 한 명은 술을 좋아해서 술을 간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이거 빚는다고 했는데 제 대부인지 모르겠어. 나중에 가서 보면 모르겠어요. 목석, 나무와 돌. 그래서 목석은 정말 자연물인 목석이긴 하지만 나무나 돌이 막 이렇게 뜻을 갖고 움직이진 않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저 사람은 정말 냉혈한 같아. 어떤 감정이 없는 목석 같은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 의미로 확장이 된 겁니다. 목석처럼 꿈쩍 않고 가만히 있어.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고요. 얼마 전에 그 멍 때리기 대회 했었죠. 어린애가 1등 했던데 순수한 마음이 있어야 멍을 어떻게 이렇게 가만히 있지? 우리 아마 5분도 못 버틸걸요? 다들? 스마트폰 꺼내야 되잖아. 카톡 온 거 없나 봐야 되고 이메일 확인해야 되는데 그 어린애는 1등 했거든요. 내년에도 열린다고 하니까 한번 나가보세요. 그 다음은 식목일. 나무를 심는 날이 식목일이 되겠네요. 4월 5일 식목일. 자, 앞에는 심을 식자입니다. 나무를 심다. 자, 초근목피. 이수연. 말년.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 뒤에 있는 글자들은 다 여러분들 이거 앞에 봤던 글자들이에요. 계속 반복해서 보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앞에 보면 말년. 말년이 뭐야? 복학생들은 좀 알겠죠? 군대에 있을 때 한 병장 한 4, 5호쯤 되나? 여기서 그래서 그래서 이제 할 거 다 했어. 이제 제대할 날만 기다리고 있어요. 한 60일쯤 남겨놓고 그때부터 말년이라고 부르면서 대우를 안 해주고 참대로. 말년인데 말년에 뭐 그런 뭐 일을 해야 돼 뭐 이렇게 생각하고 사회에 나갈 준비를 시켜주는 그런 게 말년이거든요. 어떤 직위나 어떤 위치에서 이제 끝무렵 교체가 어느 정도 다 예정이 돼 있고 이제 끝만 기다리고 있는 시점을 우리가 보통 말년이라고 얘기합니다. 만화가도 있던데 근데 이 말년 여기서 아마 가는 걸 거예요. 말년 말로 그 사람 말로가 참 비참했어. 길의 마지막, 어떤 행위나 인생의 마지막을 말로라고 얘기하죠. 그 사람은 결국 뭐 그렇게 살더니 그렇게 비참한 말로를 맞고 말았어. 비참한 최후를 맞고 말았어. 일단 분말, 예전에 했었죠. 가루 분자. 분말가루. 분말가루는 사실 그것도 합쳐진 말이에요. 상갓집이나 어쩌나 반복되는 말인데 그렇게 많이 쓰고 있죠. 분말가루라고. 분말 스프. 월말. 어떤 한 달의 끝. 그럼 해년자를 앞에 붙이면 연말이 되겠네요. 월말, 연말.
잠깐 기다리고. 오늘만 지나면 이제 주말이죠. 요새는 불목이라고 그러던데? 불금이라고 안 하고. 그쵸? 목요일날 제일 많이 마시는 거 같아요. 목요일날 참사들끼리 제일 휘황찬란하더라고요. 금요일날은 별로 그런 거 못 느끼겠어. 난 아닐 믿자. 그래서 부정적 부사죠. 뭐뭐가 아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강인창 뭐야? 이거 미래? 미신 기한 네. 그래. 미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세하지가 않은 게 미상. 여러분들 옛날 고전문학 같은 거 볼 때 저자 미상 이런 말 들어봤죠? 저자가 누구인지 밝혀지지 않는 겁니다. 상세하지 않은 게 저자 미상. 혹은 불상이라는 표현도 써요. 아닐 불상에서 저자 불상. 혹은 오늘 아침 뉴스 보니까 신원 미상의 사체가 우리 학교에서 3구가 발견됐다고. 아 설마 진짜 그럴 리가 있어. 예시를 들 때는 예시로 받았는데 그런 리가 있겠어. 신원 미상. 신원이 잘 밝혀지지 않은 게 신원 미상입니다. 상세하지 않은 게. 혹은 성명 불상이라는 말도 하죠. 성명이 뭔지 잘 모르는 성명 불상. 미래. 아직 오지 않은 게 미래입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가 버린 거. 과거가. 그 다음 미달. 정원 미달이라는 표현을 많이 해요. 요새는 정원 미달도 대학 오는 경우가 거의 없죠. 예전에는 어떻게 시험을 봤냐면 선지원 후시험제였어요. 그러니까 먼저 자기 가고 싶은 대학과에 지원을 해. 그래서 눈치 싸움을 막 해요. 경쟁률이 1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는 많이 쓸 거다 생각해서 그럼 빵꾸가 나죠. 그러면 합격이에요. 그런 전설적인 경우가 몇 개 있었어요. 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학력고사 때까지만 해도 미달 어떤 민원이 차지하는 거죠. 혹은 뭐 신장이 어디에 미달이면 미달이다라는 표현도 하죠. 그러니까 이 달자는 도달할 달자인데 거기에 닿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놀이동산 가면은 막 이런 거 놀이기구 타고 싶은데 키가 안 되면 못 타고 그러잖아요. 어떤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를 미달이라고 그러죠. 미안은 뭘까? 내가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내 마음이 편안치 않아가 미안해요. 내가 너한테, 제가 여러분들한테 너무 시험 어렵게 내고 과제를 많이 내줘서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그럴 때 미안해요. 미안했으면 됐죠? 미안한 줄 알았어. 그래. 난 미혼, 아직 결혼하지 않은 상태가 미혼입니다. 요새는 미혼이란 말 잘 안 쓰죠. 자꾸 바꾸자는 그런 운동이 일어나고 있지. 근데 언어라는 거는 어떤 그 사람들의 공감대를 반영하는 거기 때문에 미혼이라고 하지 않고 비혼이라고 하자고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혼이라는 거는 내가 해야만 하는 건데 결혼이라는 거를 근데 못하고 있는 걸 미혼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비혼은 내가 하기 싫어서 안 하고 자발적인 의사로 그래서 비혼 여성이라는 표현을 더 많이 씁니다. 비혼 남성 비혼 뭐 결혼 꼭 해야 되나? 그래요. 뭐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사람은 꼭 그런 게 있어. 자기가 안 해본 것에 대해서는 환상을 가지죠. 네. 그래서 한국 다들 해보기 시작해야 될 텐데 또 뭐 세금 낸다고 하니까 솔로세를 낸다며. 솔로세. 솔로세를 걷겠다고 하니까 일단 해야지 뭐. 세금 잘 내고. 홍글자만 써도 그렇고. 요 글자는 좀 어렵게 생겼어요. 어렵게 생겼는데 요 글자는 좀 기억을 쓸 수 있도록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구성 요소로 보면은 이쪽은 맨 처음에 우리가 이거 처음 배웠던 그 실사자 가는실 명이라고 했죠. 그 실사자 명하고 비슷하게 생겼죠.